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그것을 바로 하우투라고 하죠. 이번 순서는 하우 직쿱이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실 분을 모실 건데요. 이분은 국내 A사의 직급자이셨고요. 직급을 선택하고 아주 빠르게 초고속 성장하셔서 블루 다이아몬드까지 성취하신 직급의 성공자이십니다. 성공자가 알려주는 하우 직급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문호성 직급퍼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마이크. 지금 방금 소개받은 전 세계 경제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꿈인 문호성 블루 다이아몬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까 Y직급 했듯이 이제 내가 이 사업을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상당한 어떤 부분의 꿈을 가지고 이제 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직급에서는 골드 직급, 사파이어 직급이 상당히 애매한 직급입니다. 그때 가게 되면 사실 조직 관리가 되고 서로 팀워크가 발휘돼야 되는데 혼자 하는 것은 열심히 하던 분들이 이 골드를 달성하고 루비와 다이아몬드를 가는데 치고 못 올라가는 그 부분의 원인을 제가 이렇게 쭉 1년 동안 지켜보면서 그 해법으로서 오늘 제가 이걸 좀 개성 플러스로 본 인간관계론 이걸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주제를 정했습니다. 아마 생소하실 분도 있는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저는 20년 전에 국내 A사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배워서 제가 삼성에 다닐 때는 배우지 않았어요. 자기 직무만 열심히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관계 비즈니스, 휴먼 네트워크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을 갖다가 같이 협력하는 그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38 동안. 그래서 그때 제가 개성 플러스라는 책과 디스크라고 하는 어떤 분들이 이제 다양한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좀 많은 도움이 됐던 거, 그러면서 빠른 시간 내에 다이아몬드를 성취했고 또 국내 A사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본부장이 되셨습니까? 또 직급에 와서도 9개월 만에 제가 다이아몬드 됐던 거, 또 1년 1개월 만에 블루 다이아몬드 됐던 거, 진짜 비법만 확실한 남다른 비법이 있다면 딱 저는 개성 플러스를 이해하라, 디스크를 이해하라. 그래서 하우 직급 오늘은 맞춤형으로 후원 능력을 키우시면 여러분의 성취가 거의 50%나 거의 한 30%는 더 빠른 시간 내에 3년에 할 거 1년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비법을 나름대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손자범법에서 나오는 어떤 얘기죠. 다 아시다시피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뭐 조금 잘못 하시는 분은 백전백승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은 없습니다. 백전불태입니다. 위태로움이 없다. 싸움에서 위태롭지 않다. 그래서 항상 주도권을 갖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마찬가지로 이 개성 플러스 디스크는요, 내 파트너를 알고 나를 알면 어떻게 해요? 백전백승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네트워크 사업은 무엇인가 이게요. 하이터치, 휴먼 타치 사업입니다. 근데 자꾸 기술적인 접근이나 이런 어떤 원칙적인 것 일 중심으로 가다 보면요, 관계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사업에서 가장 성공하려면 나의 성공도 있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파트너 성공, 그 다음에 나의 성공이 동반 성장하는, 조금 우선한다면 파트너 성공을 먼저 시키는 그 마음이 있는 조직이 더 빨리 크더라고요. 제가 한 22년 이런 쪽에 경험을 해보니까 결국은 파트너를 도와서 성공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사업이라서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네트워크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적자 생존 사업을 이해하라. 무슨 얘기예요? 적자 생존? 그 강한 자가 이게 아니고요. 적자를 보는 사람이 생존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네트워크 사업에서는요, 내가 파트너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양보하고
또 좀 속이 터지더라도 이해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사람을 키우는 교육 사업인 것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후원을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골드 정도 되신 분들이 더 치고 못 나가는 이유가 내 파트너가 새로 왔을 때 이 파트너가 모셔오신 분을 제대로 사업 설명과 후원을 갖다가 못 해주시기 때문에 조직이 성장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물건이 좋아서 전달하고 막 하는 것까지는 뭐 브론즈, 실버까지는 쉽게 어려움 없이 가요. 그런데 골드 이상으로부터 가려면요 반드시 팀이 구성이 돼야 되고 파트너가 실버가 나오고 파트너가 브론즈가 나오고 하는 후원 그런 어떤 부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후원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이제 두 줄 바이너리 마케팅에서 후원한다고 하면 대실적을 갖다가 후원 안 하고요 소실적만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큰 핀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두 줄 다 바이너리는 양쪽 두 줄 다 어떻게 해요? 두 줄 다 후원한다라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배려하는 정신으로 내가 자식을 낳는 마음으로, 그죠? 내가 젖소를 키우는 마음이 아니라 아기를 키우는 마음으로 후원하고 밤에 징징 울더라도 어떻게 내가 피곤하더라도 젖을 물리는 엄마의 마음, 그런 사랑의 마음, 희생과 봉사하는 배려의 마음이 없으면 파트너들은 잘하지 않습니다. 바로 적자 생존 사업인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파트너가 새로 생겼을 때 이 파트너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옵니다. 뭐 학력이 좋은 분, 또 대기업에 있었던 분, 어떤 때는 장군, 또 박사, 또 어떤 분은 그냥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 아니면 학력이 없으신 분, 다양한 사람들이 오시는데 이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맞춤형으로 후원할 거냐 이거죠. 요게 사람들마다 또 성격마다 또 달라요. 직업도 다르죠. 연령대도 다르죠. 내가 이제 젊은 30대인데 70세 할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후원하시겠습니까? 이게 참 깝깝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이 개성 플러스를 이해하시면, 디스크를 이해하시면 굉장히 후원하기가 쉬워집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나부터, 나는 어떤 성격을 갖고 어떤 인격이냐가,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 파트너 성격을 이해하는 거예요. 새로 오시는 분들의 어떤 타입인가, 그리고 이걸 이해하고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학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너와 내가 다르다라는 거, 나쁘고 좋고의 어떤 차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또 이해를 받는,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요 인간관계는 굉장히 쉬워지고요 휴먼 네트워크가 잘 짜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기질을 갖다가 배우시기 이전에 먼저 인간의 본성부터 이해하시더라고요. 네 가지 성격으로 크게 분리가 되는데 인간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언어는 달라도, 인종은 달라도, 종교는 달라도 인간의 본성은 똑같더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누구나 타인보다 본인의 관심에 몇만 배가 더 있다라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기아의 문제도요, 내 손에 지금 가시에 찍힌 그 아픔이 더 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기적 동물이다라는 거. 근데 이 이기적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가 머리를 씁니다. 이기적이기 때문에요. 밀당을 하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게 되면요,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사랑을 갖다가 줄 수 있을 때, 사랑을 받을 때야만 사람들이 마음을 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봉사하는 것, 이것들이 인간관계를 시작하는 어떤 방법이더라는 겁니다. 저는 삼성에 다닐 때 그러진 못했어요. 그냥 전 개인적으로 저는 공부 열심히 해서 또 직무 철저해서 개인적으로는 잘했는데 이 네트워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봤더니 제 성격이 남한테 지시형을 하는 어떤 스타일이라 안 맞는 거예요, 네트워크에. 그래서 변화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전진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사랑을 받을 때 마음을 열듯이요, 얼음은 얼음으로 절대 녹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얘기죠. 얼음은 얼음으로 녹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파트너가 오면 파트너가 모르고 헤매고 있어도 야단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냥 따뜻한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그냥 안아주는 마음, 그죠? 젖을 먹이는 그 마음. 밤에 징징대더라도요, 어떤 파트너는 그렇습니다. 막 12시에 전화 와요. 스폰서님 큰일 났어요. 왜요? 제가요, 우측에 달려고 했더니 좌측에 들어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면, 아유, 왜 그런 걸 지금 물으세요? 내일 아침에 얘기하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요? 그 하루 동안에는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런 거예요, 자그마한데. 근데 거기다 대놓고, 아니, 사장님, 그것도 모릅니까? 그러면서 사업 제대로 하시겠어요? 그게 리더입니까? 한마디 하는 순간, 그 다음날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얼음은 얼음으로 녹일 수 없다. 이거 명심하시고요. 나를 아껴주면 머물고 함부로 대하면 떠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내 주위에 사람들한테 마누라처럼 대하면 주위에 아무도 남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주위 사람들한테 내 마누라처럼 대하면 다 떠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한국이나 영국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전 세계. 함부로 대하면 다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껴주고 머물고 이렇게 감싸주고 그런 어떤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 사랑을 받을 때 사랑을 받고 자란 파트너는요,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PB를 먹고 자라는 게 아닙니다. 포인트로 먹고 자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 거기에 양물을 주시고 물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물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파트너들에게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해하고 내가 시작을 했어요. 너와 내가 만났습니다. 너와 내가 만나면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관계 은행에 계좌를 하나 텄다. 감정계좌라고 하는 걸 텄다. 예, 그러면 감정에 내가 어떤 좋은 관계를 갖다가 맺게 되면요, 어떻게 해요? 플러스 신뢰계좌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중심적 동물이라는 거, 타인을 만나면 경계하고 처음에는 의심하고 인간관계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경계심 아까 푸는 거는 사랑으로 풀었죠? 그 다음부터는 인간관계 은행에 감정계좌가 트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감정계좌의 인출과 그 다음에 적립이 반복됩니다. 어떨 때 적립이 되느냐? 어떻게 해요? 신뢰를 쌓아주면 적립이 됩니다. 플러스 계좌가 생겨요. 근데 실망을 시키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대해주면 조금 올랐다가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게 실망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돼요. 근데 이게 신뢰보다는 마이너스 실망이 더 커지면 부도가 나기 때문에 떠납니다. 어느 정도 신뢰 계좌가 쌓여도요, 신뢰 계좌를 쌓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 실망 계좌 쌓는 데는요, 공든탑도 한꺼번에 무너뜨린다고 금방 없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파트너를 이기려고 하고 파트너를 가리키려고 하고 파트너를 어떻게 훈계하려고 하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웬만하면 침묵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침묵이 답이다라는 얘기를 배웠어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은 막 여기 튀어나오잖아요. 해가지고 사람이 안 바뀝니다. 잘.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막 이렇게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요, 하늘 보고 딴 데 그냥 산책하세요. 그게 속 편해요. 이걸 갖다 내뱉으면요, 실망 계좌가 마이너스 계좌 돼서 신뢰 계좌를 다 까먹어서 인간관계 은행의 감정 계좌는 부도가 나게 돼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깨진다는 거죠. 그러면 너와 내가 만났던 그 관계가요, 너와 그 새끼가 되는 거예요. 그 새끼 때문에 내가 직구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저 스폰서 보기 싫어서 내가 그만뒀어.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돈 때문이만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이 부분에서 깨졌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그만두고 조직이 떠나는 거에 90%는요 스폰서와 파트너 관계, 인간관계가 깨져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뢰 계좌가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냐? 너와 나의 어떤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리고 그대의 관계가 됩니다. 그분의 관계가 돼요. 사랑하는 그리움의 대상인 그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를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노래가 그대 그리고 나라고 하는 노래도 제가 수시로 듣습니다. 바로 네트워크가 되려면 이런 노래도 듣는 거 달라야 돼요. 그대 그리고 나, 그죠? 서로 동반성장해서 아름다운 여정을, 선한 영향을 끼치는 리더로서 같이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꿈을 이루는 나와 그대의 관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인간관계의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자기중심적 사고를 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서로 인정하지 않고 배려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통의 구조가 나와요. 이거는 성격의 차이도 있고요, 환경의 탓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불통의 구조 속에서 서로 자기가 높여지려고 하는 자존심, 이걸 세우기 때문에 깨진다고 봅니다. 다 각자 자존심이 있습니다. 미친년도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요, 꽃에 꽂힌 꽃이 그걸 건드리면 자존심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용서 못하고 미쳐 날뛴다고 하잖아요. 남의 자존심을 건들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오만하게 이렇게 하는 것들 봐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네트워커들은요, 서로 겸손하게 타인보다 내가 양보하는, 상대보다 내가 인정하고 낮추는 그런 것으로부터 인간관계가 시작되고요. 조직은 그래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그 신뢰 계좌가 쌓여서 해야 되는데 신뢰가 무너지면 조직도 무너진다. 무신분립이라는 말, 요거 한번 더 명심하시고요. 이게 하나의 또 우화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폴리페몬이라고 하는 또 테세우스와 이 둘의 어떤 사파가 있는데요. 보면 테세우스가 이제 그 폴리페몬을 이제 그 도끼로 이렇게 죽이는 어떤 부분인데, 요게 이유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폴리페몬이라고 하는 얘는 밤에 여관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여행객들이 놀러 오면요, 여행객들을 갖다가 죽이는 일을 했어요. 어떻게? 바로 두들겨 패는 자로, 바로 강가에다 새침대를 갖다가 딱 마련해 놓고요, 여행자를 부릅니다. 여행자가 들어오면요, 밤새 여행 그 사람들이 누워 있을 때 이 새침대보다 짧으면 두들겨 패서 늘려 죽였고요, 다리 이거 침대보다 더 길면 어떻게 해요? 잘라 죽였어요, 톱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이름하여 프로크로테스 침대라고 하는, 바로 이제 그 프로이드의 심리학에서도 나오는데요, 정신분석학적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일방적 가치를 세우고 남을 갖다가 평가하는 그런 오만하고 아집하고 편견하는 사람들을 바로 여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고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많이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형을 만들어 놓고요, 애를 강요합니다. 어느 대학 가라, 의사 되라. 그게 안 되면 막 늘려 죽이고 잘라 죽이고 하죠. 예? 맞춤형으로 후원을 하듯이 맞춤형으로 교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교육학적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론들이고요, 우리 네트워크에서도 참고로 좀 보도록 하셔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자기의 고집을 갖다가 딱 그 가치관을 세워놓고 이 안에 안 들어오면 너랑 협상하지 않겠어, 고집을 부르면요, 불통이 생깁니다. 서로 화를 내게 되는 그런 원인이 제공이 되고요. 또 하나는 페르소나입니다. BTS의 페르소나 대히트를 했죠. 바로 이겁니다. 칼 융이 얘기했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고양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거울을 보면 사자의 모습이에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지? 거울아 거울아 나는 사자처럼 생겼지? 이렇게 착각하면서 나가 아닌 또 다른 내가 되고 싶은 나에 대한 어떤 모습으로 허상을 내놓고 페르소나, 그림자처럼 살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러니까 모두가 허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허세끼리 만나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통을 잘 하려면요, 이런 툴을 이해하시는데, 어조와 억양, 음성, 그 다음에 태도, 몸집에 의해서 소통의 그런 어떤 부분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또 참고만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겠으면요, 의사소통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경청입니다. 경청. 여기 토끼 귀가 쫑긋해서 보죠. 미어캣이죠. 이렇게 반듯하게 눈 쫑긋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코끼리 키처럼 많은 것들을 이렇게 들어주는. 왜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겠습니까? 두 배를 이상은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설득하려 하지 말고요, 그냥 침묵하라. 침묵이 답이다. 그냥 들어줍니다. 파트너 불평하면 그냥 들어주세요. 그걸 논쟁하지 마시고요. 가장 이 세상의 바보들이요, 논쟁에서 이기려고 기를 쓰는 거래요. 논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파트너 떠나갔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청해 보면 청자는 귀를 왕 앞에서 겸손하게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갖추고 여러 명의 눈이 10명 정도 있는 사람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것을 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결국은 네트워커에서 제가 살아남았던 게 저는 떠들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내 얘기를 갖다 주도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기로 했어요. 이따 나오겠지만 전 꼴레릭 타입, D 타입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주도하고 내가 막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 떠나가더라고요. 봤더니 경청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경청하는 걸 배우니까 바뀌더라고요. 예. 그래서 경청하는 단계도요, 일단 두 귀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요, 몸으로, 아, 그랬구나, 그랬었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맞장구 좀 더 해야 돼요. 입으로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마음으로 들어주셔야 돼요. 진정성이 답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게 이제 인간관계 기본인데요. 오늘은 이제 본질로 가서 바로 왜 그럼 이것을 배워야 되느냐? 인간관계 잘하려면 세 가지 대원칙이 있답니다. 인정의 법칙, 상대방의 가치를 먼저 무조건 인정하라. 그리고 상대방의 관심사에 질문하라. 상대방의 단점은 보완해주고 장점만 칭찬하라. 그리고 자극과 번영의 채 좋은 자극을 줘라. 좋은 말이 가면 좋은 것이 오죠. 그죠? 자극과 반응의 원칙을 이행해서 항상 미소와 칭찬과 격려를 자극을 줘라. 그 다음에 교환의 법칙입니다. 내가 줄 게 없으면 파트너는 떠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줄 수 있는 것을 많이 갖추기 위해서 전문적인 그것을 많이 하셔야 돼요. 사랑을 줘야 되고요. 포인트도 줄 수 있으면 줘야 됩니다. 또 파트너도 신규 붙여서 같이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시려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내가 먼저 되자. 기브 앤 테이크 정신을 갖자.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바로 이 기본적인 인간관계만 알아도 되는데 맞춤형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려면 여기서 나오는 프로이드와 칼 융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려면 또 몇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냥 이분들이 얘기했을 때 심리학의 대가다, 정신분석학의 대가다, 두 축입니다. 프로이드는 정신분석학, 그 다음에 그 제자인 칼 융은 분석 심리학이에요. 심리학 쪽이 좀 더 들어가서 이 심리학적인 부분이 지금 레드북에서 또 요번에 칼 융에서 나온 책에 보면 MBTI라고 하는 이 성격 16가지 성격 유형 있죠? 여기에 대한 소스를 갖다가 바탕을 제공한 분이 바로 칼 융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인간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답니다. 먼저 태어날 때 천성의 기질이 있대요. 이 천성의 기질이 주변 환경에 의해서 성격화되고요. 이 성격화된 것이 사회생활하면서 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질과 개성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천적인 것은 내향적인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나기를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동생들이 있어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갔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성적인 사람이 외형적인 강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 바로 개성화라는 거죠. 환경에 맞춰서. 그래서 개성은 환경에 의해서 바뀐다 하는 것, 이것을 기반으로 바로 기질이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 또 사고력으로 하는 사람, 감정으로 어떤 판단을 하는 사람, 감각적인 사람, 직관적인 사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부분을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 또 과정을 갖다가 프로세스를 하는 것, 이 8가지 관점에서 조합한 게 16가지 MBTI인데요. 그거는 기업에서 많이 써요. 근데 우리 네트워크에서 제가 한 20년 동안 해보니까 제일 많이 써먹을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디스크라는 얘기예요. 바로 개성 플러스라는 겁니다. 그럼 개성 플러스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24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의술의 아버지께서 만들으셨어요. 의술의 대가가 이걸 만들어 놓고, 왜 이걸 만들었냐? 환자마다 똑같은 처방을 하는데 어떤 환자는 잘 먹히고 어떤 환자는 잘 안 먹히더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지? 그래서 기질을 파악했던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마다 기질에 따라, 특히 4가지 기질에 따라 약 처방이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2400년 전에 연구해서 체계화시킨 게 바로 히포크라테스의 기질 테스트입니다. 한 40개 문항이 있어요. 40개 문항을 갖다가 체크를 하면 체크한 수의 만큼 4가지 기질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꼴레릭이라고 하는 전사적이고 주도적인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생긴이라고 하는 예술적 감각과 낭만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멜랑콜이라고 학문을 좋아하고
체계화를 하고 완벽주의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요, 관조하고 따라주고 지지하는 그런 지지형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프레그마틱이. 이 네 가지가 사실은 바로 현대에 와서 과학적으로 이 DIS라고 하는 것으로 심리학적이 결합되면서 이것이 기업에서 지금 해외에서 엄청난 분류로 사용하고 있고, 얼마 전에 신혜라가 바로 여기 가서 미국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배운 것이 요 개성 플러스라고 하는 요 디스크라고 하는 학문을 가지고 집사부 일체에서 아마 했던 게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개성 플러스 신혜라 이렇게 치면 집사부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도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나는 누구인가 먼저 알아볼게요. 타인을 알아보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걸 들으시면서 나는 네 가지 타입 중에 어떤 타입인가, 나는 진짜 누구인가 한번 볼게요. 일단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나는 외향적인 사람인가, 내향적인 사람인가.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 우리 사장님은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아, 예. 우리 김영기 사장님은 외향적인 분이에요. 자, 저쪽은 예? 외향적이고 내향적인 분 없어요? 예, 내향적인 부분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차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전철을 탔어요. 근데 애가 막 떠들어요. 그러면 바로 야, 너 조심해, 자, 조용해, 이렇게 바로 하는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해요? 내향적인 사람은 눈치 보는 거예요. 눈치를. 괜히 쟤한테 얘기해가지고 뭐라 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것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로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 하나의 부분인데,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정중심으로 의사결정하는 거하고 어떻게 해요? 일적으로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것들이 이제 사고를 쳤어요. 잘못했다고 그래요. 돈을 빌렸는데 돈이 뜯겼어요. 잘못해서 투자해서. 그러면 이쪽에 있는 정 타입들은요, 용서를 해줘요. 그래, 너와 내가 사이인데 그냥 한번 넘어가자, 이렇게 정적으로 넘어가는데, 저쪽에 있는 일적으로 의사결정하는 사람은 얄짤 없어요. 야, 각 썼어? 너 언제까지 갚도록 그렇게 해. 이렇게 일적으로 중심으로 바뀌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일중심적이면서 외향적인 사람을 꼴레릭 단주평이라고 하면서 D타입이라고 하고요. 외향적이면서 정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 이걸 생긴형 다혈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정에 완전히 이끌리고 내향적으로 모든 것을 수용해주고 받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점액질형, 플래그마틱형, S형, 샤이형이라고 합니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 바로 일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면서 내향적인 사람, 철두철미한 완벽주의자.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요, 우울해요. 항상 우울해요. 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기질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 타입이신 것 같아요? 네. 한번 따져보시고요. 테스트지들이 다 인터넷에도 다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그건 체크해 보시도록 하고요. 저는 제가 옛날에 20년 전에 체크를 해봤어요. 체크를 딱 해봤더니 외향성이 제가 어떻게요? 무지무지 높은 거예요. 다 체크해봤더니 27개예요. 외향성이. 내향적인 게 11예요. 40개 문항 중에. 그러니까 1대3 정도로 저는 외향적입니다. 상당히 적극적이고 상당히 주도적이고 약간의 독단적이고 결단력이 빠르고 그런 쪽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이 정이 없어요. 정이 3개밖에 없어요. 37개가 다 일중심이에요. 일중독자예요. 저는. 그러니까 일과 관계없는 일은 게임도 안 합니다. 저 어렸을 때 게임도 안 했어요. 네. 스타크래프트 그런 거 왜 하냐고 그래요. 왜? 돈이 나와 뭐가 나와? 일을 해야지. 네.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얄짤 없어요. 집에 가서도 업무로 봐요. 업무. 와이프한테 어떻게? 야, 밥 좀 빨리 해가지고 와. 왜 안 와? 야, 밥 하는데 그렇게 왜 빨리 오래 걸려? 막 이렇게 따지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왜 싸우게 되느냐? 저희 와이프는 차근차근히 천천히 하는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여기 멜랑꼴이 이 점액질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은 밥을 하는데 밥을 씻어요. 밥을 안 쳐요. 그리고 이제 국거리를 양념을 그때서부터 칼질을 해요. 그리고 물을 끓인 다음에 국을 올려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생선을 굽고 반찬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야. 예, 저는 이렇게 합니다. 야, 밥은 미리 전기 코드에 1시간 전에 꽂아놓고 밥을 하게 되면 찌개를 바로 올려놓자마자 제일 오래되는 거, 생선 제일 오래 굴리는 거 먼저 구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시에 해. 예,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자, 저는 그래서 외향적인 게 29개, 내향적인 게 11개인 멜랑꼬리형 완벽주의를 추구하면서 주도적인 꼴레릭 성향을 가진 아주 못된 놈이에요. 제가 이건지 몰랐어요. 예. 나 잘났다고 떠들었는데, 그래서 주요 성격 이 4가지 분의 D타입들은 어떠냐면 뭐든지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고 빠른 결과를 또 추구하려고 무리를 해요. 항상 문제를 발생을 시켜요. 행동을 먼저 하고 생각을 조금 나중에 해요. 일을 저질러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을 빨리 합니다. 이 사업도 받아들이면 야, 다 끝났어. 원리로 가. 됐어. 스폰서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타입이에요. 예? 마이웨이형. 결정을 빠르게 내리는 대신 또 자기 마이웨이로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잘 다루면 리더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주 피곤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권위를 휘두르길 좋아해요. 이 완장을 좋아해요. 예? 그래서 직급 같은 것도 막 어떨 때는 돈으로 막 사요. 예? 근데 뭐 굳이 그거 하는 사람 만날 필요는 없지만 적당한 선에서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곤란한 일이 터져도 자기 스스로 해결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요. 목적지향적이기 때문에 문제도 해결해서 갑니다. 아까 I형 생긴 타입들은요, 외향적이면서 정중심인 사람이에요. 낭만주의자죠. 이분들은 사람과 접촉하기를 좋아하고요, 남한테 좋은 인상을 받기를 원하고요, 자기 의견을 뚜렷이 표현하기도 하고요, 동기부여하도록 막 이렇게 분위기 메이커를 해요. 오락반장 역할을 많이 합니다. 유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열정이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차를 타더라도 스포츠카를 타요. 뚜껑 열린 차, 그리고 빨간 차,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사람들과 즐겁게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 파티의 여왕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또 도우면서 자기 스스로를 행복해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임에, 여러 가지 모임에 굉장히 참여하는 게 많습니다. 모임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 S형은 샤이형이라고, 아까 플래그마틱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평화주의자예요. 그래서 두루두루 이미 안정화되어 있는 것들을 잘하는 분들이에요. 공무원 스타일이죠. 주어진 일 꼬박꼬박, 출퇴근 이런 거 잘합니다. 한 자리에 오래 머물기 좋아하고요. 그죠? 이런 분들은 가면 식당에서 밥 먹고 거기서 커피 먹고 놀다가 그냥 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생기 타입들은요, 밥 먹고 커피 따로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노래방도 가야 되고 나이트클럽도 다 가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거 맞춤형이 틀리더라는 거죠. 끈기가 있고요, 한 분야를 오래 하기 때문에 전문직이 굉장히 많아요. 왜? 10년, 20년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업무 수행 능력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충성심이 높아요.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높아요. 잘 따라가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사하고 싸워서 잘릴 일이 없어요. 근데 여기 아까 D타입하고 I타입은 자기가 자꾸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사와 싸우다가 잘려요. 스폰서들한테 대들다가 이게 충돌 일으켜서 이제 디즈랜드로 가요. 그리고 얘 맨 마지막이 멜랑꼴이 완벽주의자인데, 이 완벽주의자가 재밌어요. 이게 핵심적인 자기 틀이 이제 강한 사람이에요.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체로 머리가 좋아요. 똑똑해요. 그래서 박사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옳다고 생각해요. 핵심 세부사항을, 중점사항을 캐치를 잘하고요, 자기가 어떻게 해요? 정확도를 굉장히 높여요. 하나를 하더라도요,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비판 능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업무 수행 평가가 이분한테만 맡기면요, 기관 칼같이 지키면서 완수합니다. 그리고 권위에 순응해요. 요게 달라요. 뭐냐면 주도적보다는 뭔가 지시를 내리면 확실히 따라가는 참모형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4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자, 이제 대충 여러분들 어떤 타입인지 나오셨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요 사람 지향형, 그 다음에 과업 지향인가, 외향적인가 빠른가, 내가 내향적인가 느린가, 요 4분면에서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자, 여기 아까 집사에서 나오는 이승기가 바로 아까 담즙과 다혈이 섞여 있는 거고요.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요거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꼴레릭들은요, 좀 주도적이고 자기가 좀 지배적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생기는 주목받기를 좋아하고 아주 놀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프레이그 같은 경우는 평화주의이기 때문에 아마 다이아몬드나 레드 정도 가면 이렇게 편안한 곳에서 자기 꿈을 이뤄놓고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독서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고요. 멜랑콜리들은 재능이 많습니다. 자기 천재적 재능이 많기 때문에 화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타입을 보면 강한 콜레릭, 그 다음에 인기 있는 생긴, 평화로운 플레그마틱, 완벽주의자 멜랑콜리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게 보면 자 D는요 느낌표예요. 똑같은 이 직구 사업을 전달하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 그거 좋구만. 내가 찾던 사업이야.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딱 갑니다. 그런데 생긴 타입은 이렇게 좋은 게 있단 말이에요. 와, 우리 캡틴 너무 멋져요.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그날로 막 사람들한테 4-5명의 집에 가서 막 전달합니다. 전달하고 나서 그 다음날 전화하면 없던 일로 하는 거예요. 없던 일로. 그 다음에 어떻게? 이 평화주의자는 다 듣고 나면 글쎄 좋긴 한데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생각을 유보하는 타입이에요. 멜랑콜리 때는 와인 데이터가 뭡니까? 제가 또 충분히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타입이에요. 다 틀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D타입은요 지배형이고 독단적이고 결단이 있고 실행력이 있지만 반대 부분에는 독불장군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남한테 어떻게 좀 강요하는 스타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요걸 명심하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이유는 관우, 개벽, 박정희, 태종 어떤 혁명가들이 많았어요. 주로 트럼프 대통령. 자, 생리 타입은 쾌활형이에요. 항상 고무적이고 영향력 있고 상호작용에 민감해요. 감정의 폭이 굉장히 기복이 심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대표적인 인물은 장비, 삼국지에 보면요. 여포, 그 다음에 피카소, 앙드레 김, 붐, 노영철 같은 이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프레그마틱 타입은요. 우유부단형 완벽주의자예요. 평화주의자예요. 수줍어하고요. 자기가 주어진 거 완수하려고 하고요. 안정적인 현상 유지하기 때문에 목표의식이 조금 없는 게 단점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막 직급까지 하고 하면 힘들어요. 잘 잡아주셔야 돼요. 유비가 그랬고요. 반기문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쪽 분류에 있습니다. 포드 대통령, 예수, 간디, 김수환 성자들이 또 많아요. 그럼 맨 마지막으로 C타입은요. 조심, 완벽주의자예요. 항상 두들겨요. 이 직급 사업에 혹시 함정이 없나 따집니다. 마케팅은 뭐가 있나, 제품엔 뭐가 있나 따져봅니다. 자기가 따져서 자기가 스스로 답을 못 찾으면요. 사업을 안 해요.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근거를 자료를 대신해서 좀 주실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인물은 제갈량, 이순신 장군,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정도전,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일부 그냥 이런 게 있다 하는 걸 좀 알아가는 시간인데요. 이렇게 D타입은요 정리할게요. 차를 사더라도요 벤츠나 캐딜락 이렇게 큰 차, 검은 차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개를 길러도요 불독을 길러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있잖아요. 사냥을 좋아하고 불독을 기르고 차도 검고 큰 걸 해요. 그리고 마이웨이형이에요. 노래를 불러도요 마이웨이를 불러요. 그리고 일단 부딪혀보자 얘기야. 되든 안 되든. 생기 타입들은요 낭만주의자이기 때문에 뚜껑 열리는 스포츠카나 색상도 디자인 화려하거나 그 다음에 축가를 불러요. 그리고 개를 키워도 복슬강아지를 키워요. 그리고 축가를 불러요. 그리고 바르게 살자가 모토예요. 재미나게 살다가 모토예요. 저축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일단 쓰고 보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프레그마틱 타입은 대중을 생각해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 밴과 웬을 해가지고 9인승 구정 때 추석 때 어떻게? 고속도로 한번 타야 돼요. 그때 9명 다 태워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생각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효율을 따져요. 그래서 대중가요를 부르고 우리 조직의 내가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굉장히 만족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멜랑콜이에요. 이분들은 따지기를 좋아해요. 계산기가 밝아요. 자기가 답을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을 따져요. 그래서 차를 골라도 도요타, 연비 좋고 이런 걸 따져요. 전기자동차 막 이런 거 따져요. 그 다음에 색도요. 노란색과 열대어를 키우더라도 키워드는 열대어를 키워요. 음악도요. 나는 고상의 엘라강스의 클래식만 듣는
그런 성향이 높아요. 그리고 나는 절대 잘못된 게 없어. 이렇게 고집하는 분이에요. 자, 이렇게 4명이 했을 때 어떻게 되냐? 마지막으로, 자, 술 먹자고 얘기했을 때 D타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아무 말 하지 말고 나 따라와. 오늘 내가 쏜다. 한잔 하는 거야? D타입은 주도적이에요. 근데 생기타입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야, 오늘 비도 오고 기분도 좀 그런데 지난번 비 올 때 고추장 삼겹살 진짜 좋았지? 야, 그 집에 가면 찾아가 보자. 오늘 당기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이 술 먹자고 얘기하는데, 근데 어떻게? 아까 부끄러운 플래그마틱 평화주의자는, 야, 혹시 너 약속 있니? 혹시 안 바쁘면 저녁이나 간단하게 먹을까? 정말 약속 없어? 약속 있으면 할 수 없고, 진짜 약속 있으면, 없으면 상관없으면 나랑 같이 일찍 들어가서 좀 한잔 할까? 요렇게 해요. 근데 멜랑콜리 완벽주의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너 약속 있니? 오늘 저 앞에 이제 설명을 해야 돼. 얘는 납득을 시켜야 되니까. 저 앞에 맥주집에서 한잔 하지 않을래?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을 거야.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술 한잔 한지 한 달이나 넘었잖아. 자주 마시는 것도 아니고, 몸도 그런데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마셔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이제 한 번 더 하게 된다면 요걸 가지고 맞춤형으로 후원과 상담, 어떻게 드라이빙 뎁스를 하는지, 그 시간이 주어지면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DISC 강의는 언제 들어도 참 사업에 있어서도 그렇고 인간 관계심에서도 그렇고 유익한 강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최고의 열정으로 멋진 강의 해주신 문호선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